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에 발표한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3분기의 업황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 나온 윤재성 위원의 코멘트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밸류에이션. 1년에 영업이익이 2조가 넘게 나는 회사의 시총이 9조입니다.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거의 4.5조에 육박하는데 2년치 영업이익이 시총의 절반입니다. 상승한 유가와 업황 등을 반영해서 3%에서 4% 정도 컨센서스를 깎았는데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입니다. 추가적인 피크아웃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우려가 너무 과도한 듯합니다. 제 총평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분기 영업이익을 15% 깎았던 골드만삭스가 머쓱해할 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4.8% 감소하였는데 대산공장의 전기보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루이지애나 공장 조업 정지를 감안하면 전기보다 오히려 나은 실적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시총이 9조인데 현금성 자산이 4조 4천억, 그리고 아까 2년치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이니까 2년 후에는 시총을 뽑습니다. 순차입금 비율도 마이너스고요. 이익잉여금이 쌓여감에 따라서 자본도 매년 늘어납니다. 사업 부문의 실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소재 부문인데 1분기 대비로는 실적이 약간 빠졌습니다만 메인스트림이 나오는 공장을 6월 중순부터 6월 말 정도까지 약 35에서 40일간 보수를 한 걸 감안하면 매우 괜찮은 실적입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마진의 감소를 다들 걱정했지만 다른 기초유분들이 상승해서 마진의 감소를 메워줬습니다. 이 추세는 3분기에도 마찬가지일 듯 하고요. 사실 이 기초유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재료의 가격입니다. 특히 유가, 즉 납사 가격이죠. 이번 실적 자료에 유가와 영업이익률을 회사에서 잘 정리해 놨었습니다. 유가가 천천히 반등할 때 역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고, 가격은 40불에서 80불 정도 사이를 유지할 때가 영업이익률이 괜찮았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말을 정점으로 유가는 점차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유가의 조정에는 오펙 각국이 생산량을 조금씩 증가시켜온 영향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석유를 시장에 풀고 있고, 이란도 어느새 월 250만 배럴 정도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최대치라네요. 어제 새로 취임한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역시 취임사부터 주제는 제재 해제입니다. 강경파라서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망이지만 가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결국엔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도 일부 보겠습니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7월이 최저점이고 8월부터 반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역외 시장으로의 판매를 늘리고 있다. 즉 중국이나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동시에 폴리에틸렌 쪽에서는 2차 전지의 분리막 소재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폴리프로필렌 부분에서는 의료용 폴리프로필렌 생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스프로부터 첨가제를 공급받아서 의료용 투명 폴리프로필렌을 생산 중이라는 기사가 났네요. 그 다음은 아로마틱, 즉 방향족 부분입니다. 저번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좋아졌습니다. 파라자일렌, 고순도 이소프탈산, 페트, 즉 폴리에스터 체인도 모두 이쪽인데요. 고순도 이소프탈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페트, 즉 폴리에스터 쪽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홍수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상승 중입니다. 페트에 대해서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화학적 재활용 페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앞으로 탄소 배출권 이슈에 따라서 더 전망이 밝아지겠죠. 얼마 전에 윤재성 애널리스트께서 리포트에서 중국의 민간 독립 정유업체인 티포트에 대한 탈세 지정 및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코멘트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었던 제재 업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순도 텔레피탈산을 대량으로 중국에서 공급하는 업체 중 한 곳입니다. 7월에 물량이 대폭 안 나왔는데 태풍의 영향도 있지만 이 탈세 조사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 차원의 공개 경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한 정리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아 저쪽 분야는 3분기에도 실적이 매우 잘 나올 듯 합니다. 다음으로 첨단 소재 쪽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사실 첨단 소재 쪽의 주 매출이 ABS와 폴리카보네이트인데 둘 다 워낙 시황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분야는 3분기에 본격적인 성수기로 돌입합니다. ABS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진만 놓고 보면 하락세로 보이는데 실제는 어쩔까요? 이 ABS는 스티렌 모노머, 그리고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이 세 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부타디엔 마진이 엄청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ABS 단일 품목으로 보면 마진은 줄어들고 있는 게 맞지만 어차피 재료 전체를 롯데케미칼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진 하락이 아니라 원재료인 납사 가격과 판매 가격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ABS의 판매 단가야 2분기 내내 좋았고 7월도 2분기만큼 좋았습니다. ABS의 산업별 수요 비중 중에 가전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역시 가전제품 호황 중이죠. LG전자와 삼성전자, 가전 부문에서는 모두 역대급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데 연말에는 가전 부문의 최대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가 몰려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부문이 꺾일 일은 한동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쪽 시장도 급성장 중입니다. 3D 프린터의 재료인 프린터 필라멘트인데 ABS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집에서 제작할 수 있는 거죠. 폴리카보네이트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다만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원재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BPA, 즉 비스페놀 A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력 제품이죠. 현재 가격이 상등해서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공급 부족 상황이라 원재료 값은 충분히 전가할 수 있겠지만요. 인도네시아 자회사 LC타이탄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소폭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2분기 말에 동남아시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익성이 소폭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며칠 전 영상에서 입수한 인도네시아 법인 재무제표로 계산한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이 거의 적중했습니다. 다음 분기 자료가 나오면 이 방식대로 비슷하게 추정하면 될 듯합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 미국 법인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인데요. 이 정도면 그냥 만들면 팔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분기에 비해서 업황이 꺾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2분기에도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 허리케인이 롯데케미칼 공장을 강타하고 가서 정전으로 약 10일 정도 가동이 중단되었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는 이 데미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틸렌 글리콜의 경우 톤당 가격이 워낙 낮은 물품이라 현재 운임으로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영업이익이 미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물품입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다만 하반기에는 엑소모빌이 대규모 크래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사측에서 컨퍼런스 콜 때 밝혔는데 아무래도 3, 4분기 수익성은 전반기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올해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피해갈 경우의 가정입니다. 주요 투자 계획입니다. HPC 프로젝트가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사가 아닌 LPG나 벙커 CU를 일부 넣어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이 설비는 현재 가치 벙커 CU 마진이 타 유종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시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설비입니다. 이 설비의 시황을 2019년에 계산한 영업이익이 5천억,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500억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훨씬 더 나오겠죠. 보시면 지난달 말에 공정 94%라고 했으니 이번 달 거의 완공과 함께 기사가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수익성 하락이 일부 생기더라도 순이익 측면에서 충분히 방어해 줄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허리케인 이야기 꾸준히 해드리는데요. 5월부터 이야기했던 이 통계가 최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5월 대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주 원인은 태평양의 해상수온 상승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도 꽤 크다는군요. 오늘자 미국에서 발표한 허리케인 발생 예측 지도입니다. 이례적으로 동시에 3개 포인트에서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에서 예측한 이동 경로인데요. 익숙한 동네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석유화 클러스터. 작년 8월에 허리케인 한 방으로 화학주들의 호황 사이클이 대폭 당겨졌는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집니다. 누군가에게 현재 가혹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주식이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매력적인 주식이 제대로 반영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